30년을 함께한 아내가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 한 남자의 황혼, 이렇게 무너진다. 회사 후배야라는 말은 거짓이었다. 젊은 여자 용돈, 명품 가방 그리고 들켜버린 호텔 사진. 당신 내 돈으로 바람 피운 거 알아. 남편 명의로 된 건 아무것도 없었다. 집, 통장, 보험 전부 아내 명예. 이제 그가 가진 건 죄책감뿐.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게 문제였죠. 그리고 그날 밤, 그 젊은 여자에게서 이런 문자가 왔다. 오빠, 돈 보내줘요. 진짜 몰락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사연 시작하기 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며 알림 설정하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오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정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아내 미영이 건넨 서류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이혼 동의서라는 제목이 선명했다. 30년이야 30년. 이게 끝이라고? 미영은 차가운 표정으로 그를 내려다봤다. 한때는 그토록 사랑스러웠던 남편의 모습이 이제는 한심하기만 했다. 당신이 선택한 거잖아요. 나는 당신을 믿고 내 전 재산을 맡겼어요. 내가 벌어온 돈으로 당신이 사업한다고 할 때도 그 돈이 증발할 때도 참았어요. 하지만 다른 여자와 정수의 손이 떨렸다. 스마트폰 화면에 찍힌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 35살 젊은 여자와 호텔에서 나오는 모습. 그 여자는 자신이 투자한 카페의 직원이었다. 처음에는 사업 상담이었다. 정말로. 미영아,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한 번. 미영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6개월 동안 한 번이었어요? 그 여자한테 매달 용돈 준 것도 한 번이고 명품백 사준 것도 한 번이에요? 정수는 할 말을 잃었다. 모든 것이 들통났다. 아내가 벌어온 돈으로 운영하던 카페는 이미 적자였고 그나마 남은 돈마저 그 여자에게 쏟아부었다. 당신 명의로 된 건 하나도 없어요. 집도 적금도 주식도 모두 내 명의예요.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짐 싸서 나가는 것뿐이에요. 정수는 고개를 들어 집안을 둘러봤다. 30평 아파트, 고급 가전제품들, 벽에 걸린 그림들. 모든 것이 아내의 것이었다. 자신은 30년 동안 이 집의 주인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얹혀 살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뭘 한 거지? 정수는 중얼거렸다. 당신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게 문제였죠. 미영의 목소리에는 이제 분노보다는 체념이 배어 있었다. 나는 30년 동안 직장 다니면서 당신 뒷바라지했어요. 당신이 사업한다고 할 때마다 돈 대주고 실패하면 위로해주고. 그런데 당신은 그 고마움을 다른 여자에게. 정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20대에 만나 사랑했던 아내. 그때는 정말 행복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아내의 돈에 의존하게 되었고 자신감을 잃어갔다. 그리고 그 허전함을 젊은 여자에게서 채우려 했다. 미영아, 나는 정말 됐어요. 미영이 손을 들어 막았다. 이미 변호사와 상담했어요. 당신한테 줄 위자료는 없어요. 잘못한 쪽이 당신이니까. 그냥 조용히 나가세요. 정수는 벌떡 일어났다. 그럼 나는 어떻게 살라고? 60이 넘은 나이에 집도 없이?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30년 동안 내가 당신 인생을 책임졌으니까 이제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그날 밤 정수는 모텔방에서 혼자 술을 마셨다. 핸드폰에는 그 젊은 여자의 문자가 와 있었다. 오빠, 돈이 필요해요. 정수는 쓴웃음을 지었다. 이제 줄 돈도 없었다. 아내가 모든 카드를 정지시켰고 통장에는 용돈으로 받던 30만 원밖에 남지 않았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다. 흰머리가 성성한 60대 남자. 평생 아내에게 의존해서 살았던 남자.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다. 내가 뭘 한 거지? 정수는 중얼거리며 소주잔을 비웠다. 30년 결혼 생활의 끝이 이토록 쓸쓸할 줄은 몰랐다. 박현우는 오늘도 아내 수정이 아침 일찍 나가는 것을 배웅했다. 대기업 부장으로 승진한 아내는 요즘 더욱 바빴다. 반면 자신은 집에서 주식 차트만 보며 하루를 보냈다. 여보, 오늘도 조심해서 다녀와. 응, 점심 잘 챙겨 먹어. 수정이 현관문을 나서며 말했다.
현우는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또 하루가 시작되었다. 아내가 벌어오는 돈으로 살아가는 하루. 10년 전만 해도 그는 나름대로 성공한 사업가였다. 작은 IT 회사를 운영하며 제법 돈을 벌었다. 하지만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회사는 문을 닫았고 그 이후로는 아내의 수입에만 의존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정말 대박이야. 현우는 모니터를 보며 혼잣말했다. 어제 산 주식이 상한가를 치고 있었다. 아내 몰래 빼돌린 500만 원이 700만 원이 되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증권회사에서 온 문자였다. 미수금 발생으로 인한 강제매도 예정이라는 내용이었다. 현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아니야, 이럴 리가 없어. 서둘러 증권 앱을 확인해보니 계좌 잔고가 마이너스였다. 레버리지를 걸어 투자한 주식들이 모두 하락했던 것이다. 500만 원은커녕 추가로 800만 원을 더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현우는 책상에 머리를 박았다. 아내 몰래 빼낸 돈이었다. 수정이 알면 어떻게 될까? 벌써 몇 번째 실패인지 모르겠다. 여보, 나왔어. 아내가 일찍 퇴근했다. 현우는 서둘러 컴퓨터를 껐다.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아? 수정이 현우의 이마에 손을 댔다.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수정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현우를 바라봤다. 혹시 또 주식한 거 아니야? 아니야, 정말 아니야. 현우는 고개를 저었다. 그날 밤 수정은 현우가 잠든 후 그의 핸드폰을 확인했다. 증권회사에서 온 수많은 문자들이 있었다. 미수금 독촉, 강제매도 통보, 추가 증거금 요구. 수정의 손이 떨렸다. 또다시 속았다. 몇 번을 다짐받고 몇 번을 용서했는데 또 이런 일이 벌어졌다. 1,300만 원. 수정은 중얼거렸다. 이번에 잃은 돈이 1,300만 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수정은 현우를 조용히 불러앉혔다. 통장 확인했어. 현우의 얼굴이 파랗게 변했다. 수정아, 미안해. 이번에는 정말 확실한 정보였어. 그런데 갑자기 시장이. 그만해요. 수정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몇 번째예요? 몇 번을 용서해줬는데 또 이래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시는 안 할게. 10년 동안 몇 번을 들은 말인지 아세요? 수정은 서류를 꺼내 현우 앞에 놓았다. 이혼 서류예요. 현우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수정아, 설마. 10년 동안 당신을 믿고 뒷바라지했어요. 당신이 사업 실패했을 때도 괜찮다고 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응원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일어서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내 돈으로 도박을 했어요. 도박이 아니야, 투자였어. 투자? 수정이 비웃었다. 빚내서 하는 게 투자예요? 가족 몰래 하는 게 투자예요? 지금까지 잃은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3억이에요. 3억. 현우는 할 말을 잃었다. 그동안 아내에게 속으며 조금씩 빼돌린 돈들이 결국 3억이나 되었다는 사실에 자신도 놀랐다. 나는 더 이상 못해요. 내 인생까지 망칠 수는 없어요. 수정아,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아니요. 수정은 단호했다. 이미 마지막이었어요. 여러 번의 마지막이 있었죠. 그날 오후 현우는 혼자 동네 술집에 앉아 있었다. 10년 동안 의존해온 아내를 잃게 되었다. 이제 정말 혼자가 되었다.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소중한 건지 몰랐는데. 현우는 혼잣말하며 소주를 마셨다. 아내의 믿음을 배신한 대가가 이토록 클 줄은 몰랐다. 이태근은 거울 앞에서 염색한 머리를 만지작거렸다. 60세의 나이에 20대처럼 보이려는 노력이 어색하기만 했다. 하지만 그녀를 만나러 가야 했다. 아빠, 어디 가세요? 대학생 아들 민수가 물었다. 그냥. 동창 모임. 민수는 아버지의 차림새를 이상하게 바라봤다. 평소에는 입지 않던 청바지에 캐주얼 셔츠, 그리고 새로 산 운동화까지. 너무 젊게 입으신 거 아닌가요? 젊게 입으면 안 되나? 태근이 툴툴거렸다. 아내 영희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남편의 모습을 힐끗 쳐다봤다. 요즘 남편의 행동이 이상했다. 갑자기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옷차림에 신경 쓰고 핸드폰을 보며 혼자 웃기도 했다. 태근은 서둘러 집을 나섰다.
카페에서 그녀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지연이. 32살의 그녀는 퇴근이 다니는 헬스클럽의 트레이너였다. 오빠. 지연이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퇴근의 가슴이 뛰었다. 언제부터 이런 감정이 생겼을까? 3개월 전 헬스클럽에 처음 등록했을 때만 해도 단순히 건강관리 목적이었다. 하지만 지연이를 만난 후 모든 것이 바뀌었다. 늦어서 미안해. 괜찮아요. 저도 방금 왔어요. 지연이 웃었다. 퇴근은 그녀의 미소에 마음이 녹았다. 아내와 28년을 살아오면서 느끼지 못했던 설렘이었다. 아내는 이제 같이 있어도 편하기만 하고 더 이상 심장이 뛰지 않았다. 오빠, 이거 어때요? 지연이 메뉴판을 가리켰다. 비싸긴 하지만 맛있어요. 괜찮아, 괜찮아. 먹고 싶은 거 다 시켜. 퇴근은 지갑에서 카드를 꺼냈다. 아내 명의 카드였다. 영희가 벌어온 돈으로 만든 카드였지만 퇴근은 개의치 않았다. 지연이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더 중요했다. 오빠는 정말 멋있어요. 60세라고 하셨는데 전혀 안 보여요. 퇴근은 우쭐해졌다. 운동하고 관리하면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맞아요. 우리 아빠보다 더 젊어 보이세요. 퇴근의 기분이 날아갈 듯 했다. 집에서는 늙은 남편 취급받는데 여기서는 젊은 남자가 된 기분이었다. 그날 이후 퇴근과 지연의 만남은 잦아졌다. 영화도 보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도 했다. 퇴근은 지연이를 위해 명품백도 사주고 비싼 화장품도 선물했다. 모든 비용은 아내의 카드로 결제했다. 오빠, 저 개인 PT샵 차리고 싶은데. 지연이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래? 얼마나 필요해? 5천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오빠한테 이런 말하기가.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퇴근은 집에 돌아가서 아내 몰래 적금을 해지했다. 지연이의 꿈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탄로 났다. 영희가 카드 명세서를 확인하면서 남편의 비정상적인 소비 패턴을 발견한 것이다. 이게 뭐예요? 영희가 명세서를 들고 퇴근 앞에 섰다. 뭐가? 명품점, 고급 레스토랑, 화장품. 이게 다 뭐예요? 그리고 적금까지 해지한 이유는? 퇴근은 당황했다. 그게 그냥 다른 여자 있죠?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무슨 소리야? 그런 게 아니야. 그럼 이 모든 게 뭐예요? 32살 지연 씨라는 분한테 보낸 문자도 봤어요. 퇴근은 모든 것이 들통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영희야, 미안해. 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 사람과 있으면 다시 젊어진 기분이야. 젊어진 기분? 영희가 웃었다. 60살 아저씨가 젊은 여자한테 돈 처바르면서 젊어진다고요? 한심해요. 한심하다고? 네, 한심해요. 28년 동안 당신과 살면서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어요. 그날 밤 퇴근은 지연에게 전화했다. 하지만 그녀의 번호는 이미 연결되지 않았다. 5천만 원을 받은 후 연락을 끊은 것이다. 퇴근은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60세의 나이에 32살 여자를 진정으로 사랑했다고 착각했던 자신이. 그리고 28년 함께한 아내를 잃을 위기에 처한 자신이. 내가 뭘 한 거지? 퇴근은 빈집에서 혼자 중얼거렸다. 어리석음의 대가는 너무도 컸다. 강민호는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며 아래층을 내려다봤다. 25층 높이에서 보이는 도시의 야경이 한때는 자신의 성공을 상징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예정이었다. 여보, 담배 끊으라고 했잖아요. 아내 서연이 베란다로 나왔다. 마지막이야. 민호가 쓴웃음을 지었다. 무슨 뜻이에요? 민호는 아내를 바라봤다. 20년 전 신혼 때보다 더 아름다워진 것 같았다. 성형외과 원장인 서연은 자신을 늘 잘 관리했고 병원 운영도 성공적이었다. 반면 자신은 서연아, 미안해. 왜 갑자기 그래요? 민호는 담배를 비비며 껐다. 오늘 아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회사가 망했어. 뭐라고요? 내가 운영하던 건설회사. 완전히 망했어. 빚만 50억이야.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지난달까지만 해도 큰 프로젝트 따냈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 민호가 고개를 숙였다. 프로젝트는 없었고 회사는 이미 1년 전부터 적자였어.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있었고. 그럼 그동안 어떻게? 당신 병원에서 나오는 돈으로 버텼어. 당신 명의로 대출도 받고 카드로 현금 서비스도 받고. 서연은 주저앉았다. 얼마나요? 병원 명의로 받은 대출이 15억, 개인 대출이 10억. 총 25억 정도 돼. 25억?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 동의도 없이? 민호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아내의 인감 도장과 서류들을 몰래 가져다 썼다. 아내가 병원 일에 바빠 재정 관리에 신경 쓰지 못하는 것을 이용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회사를 살리려고? 서연이 일어섰다. 제 인생까지 망치면서요? 그런 게 아니야. 나는 정말, 당신이 정말 뭘 했는지 아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제 병원도 압류 대상이에요. 지금 당장 문 닫아야 할 상황이라고요. 민호는 충격을 받았다. 설마 그 정도까지는? 채권자들이 벌써 연락 왔어요. 당신 회사 보증을 제가 선 게 있다면서요. 저도 오늘 알았어요. 서연은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20년 동안 정성껏 키워온 병원이 하루아침에 날아갈 위기에 처했다. 그동안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남편이 자신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빚을 졌는지 알 수 없었다. 서연아, 가까이 오지 마세요. 서연이 손을 들어 막았다. 20년을 속였어요? 속인 게 아니야. 나도 어쩔 수 없었어. 한번 시작된 일이 걷잡을 수 없이. 그럼 저한테 말했어야죠. 함께 해결책을 찾았어야죠. 민호는 할 말이 없었다. 처음에는 금세 해결될 줄 알았다. 하지만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아내에게 말하기가 점점 어려워졌다. 이제 어떻게 하려고요? 서연이 물었다.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그날 밤 서연은 변호사와 긴급 상담을 했다. 남편의 빚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방법을 찾기 위해서였다. 이혼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변호사가 조언했다. 재산 분할 전에 이혼하시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 서연은 집에 돌아와 민호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 이게 뭐야? 이혼해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요. 서연아, 제발. 나는 정말 당신을 사랑해. 실수한 거야, 실수. 사랑한다고요? 서연이 비웃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배신해요? 제 인생을 통째로 망가뜨리면서 사랑한다고요? 민호는 무릎을 꿇었다.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 시작할게. 정말로. 이미 늦었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제가 2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이것을 어떻게 용서하라고요? 그 후 일주일 민호는 혼자 빈집에 남았다. 서연은 친정으로 가버렸고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만 끊임없이 걸려왔다. 민호는 베란다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봤다. 한때 자신의 성처럼 여겼던 이 집도 곧 경매에 넘어갈 예정이었다. 20년간 쌓아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민호는 중얼거렸다. 무너진 성을 다시 쌓기에는 너무 늦었다.